안녕하세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소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어제 공부에 의해서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지분경매 실전반 공부하는 날이에요. 매일 주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지분경매 실전반 공부 마치고 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녁 11시 넘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요. 어제까지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전자소송 하는 법을 좀 보여드렸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한 세트인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하는 부동산 가압류는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혹시 모를 타 공유자의 그 증여, 매매, 또 임차, 뭐 여러 가지 우리 낙찰받은 투자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자기 지분의 물건을 조금 제한 사항을 걸어서 여러분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요.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소송에 임해서 판사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변론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 심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본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이후에 그 사건 번호를 부동산 가압류에 적어 놓으면 판사님이 보실 때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빨리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소장 접수 증명원, 그러니까 소액소송 소장 있죠.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배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면 소장 접수 증명원이라는 걸 줍니다. 그 소장 접수 증명원이라는 거에 보면 사건 번호가 있죠. 그걸 보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했구나 이렇게 보고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요 신속하고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타 공유자라든가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빨리 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이제 신청서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내기 전에 등록세를 여러분들이 영수증 발급받아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많이 할 때는요 시군구청에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영수증 발급받은 후에 구청 군에 있는 은행 가가지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이텍스에서 이러한 등록세를 다 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됐죠. 그런 모든 세금을 내시고 또 이런 거 할 때는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갖고요. 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보증보험 보험증권을 발부받으러 왔다 해가지고 보험 보증 대리점에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보이는 게 지분경매 특강 및 실전반을 모집하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특강과 실전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밴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분경매 밴드 홈페이지예요. 밴드 검색란에서요 지분경매 이렇게 치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밴드가 나옵니다. 물론 수락을 해줘야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 스태프진들이 이제 수락을 해 주실 겁니다. 여기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특강 시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9월 11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9시까지 7시까지요. 2시간 반 동안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이 주소지로 오시면 됩니다.
비용은 3만원이고요. 여기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이런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소송하는 이런 방법들을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프로세스를 배우고자 하신 분들은요, 한번 특강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홀로 민사 소송에 관심이 갖고 있고요. 지분 경매도 아주 특수한 지분 경매를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저녁이니까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그 실전반 강의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타 공유자가 갖고 있는 채권자의 그 채권을 풀어서 전체 지분을 100% 매수하는 전략들, 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타 공유자의 임차인의 그 임차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100% 지분을 모두 나의 100%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실전반에서 심도 있게 심화반 같이 공부하는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소액 소장,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건 번호와 소장 접수 증명원을 적어서요. 사건 번호 적어서 소장 접수 증명원을 발급받아 그 가압류 신청서 뒤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록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런 거는 이택스에서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부동산 가압류는 이런 그 선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담보라는 건 뭐냐면 판사님이 담보를 신청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보증보험증권 가가지고 그러한 그 제공하는 담보를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그냥 대리점에 전화하시면 여러분들 그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은 이런 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사건에서는요, 거의 다 무리 없이 그 선담보를 할 수 있는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받으시려고 그러면 공인인증서,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한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오늘 좀 바쁘게 오는 바람에 여기 보시면 서울보증보험 또 공인인증서 발급, 회원 가입한 다음에 당연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에서 하실 때. 잘 모르시면요, 서울보증보험증권 대리점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전화번호 걸으면 자세히 안내주고 아주 신속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료 납부해야 되죠. 송달료는 인지가 있습니다. 또 증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인지, 또 여기 증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오늘 4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49페이지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그 서비스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지는 아까 같이 등록세를 내는 그 등기소에서 하는 겁니다. 등기소에 여기 이응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기억이 안 나면요, 이응자하고 증지하고 이응자 공통되죠. 그래서 인지는 법원에 내는 서비스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지는 등기소에 내는 서비스료다. 그래서 인지하고 증지하고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지하고 인지는
그 제출하는 곳이 다릅니다. 증지는 등기소고요. 인지는 법원에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증지가 토지와 건물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는 4,000원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으로도 다 사실 수 있고요. 송달료 여기 보시면은 지금 3,700원으로 돼 있는데 8월 1일부로 4,700원입니다. 4,700원. 그래서 두 명이 채권자, 채무자 두 명이면 이렇게 금액이 좀 계산하시면 달라지겠죠. 3회분 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는데 부족하면요 전화가 옵니다. 법원에서 송달료 더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납부하는 추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편철하고 부동산 가압류 편철하고 하는 방법은 송달료 영수증 증지는 호치키스로 찍어야지 풀로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제출하는 것은 법원이고 증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죠?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등기소입니다. 등기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호치키스를 찍어서 보내면 요 증지. 옛날에 이 내용이 뭐냐면 증지를 실제 살 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요, 지금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지고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할 수 있거든요. 가입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면 프린트 해 가지고요, 그 영수증, 제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압류에서는요,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가처분 신청서 할 때 나중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고 부동산 가처분이 한 세트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할 때는 신청 진술서가 없지만 이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 진술서가 굉장히 자세하고 이렇게 그 진술서 내용이 실질적인 걸 쓰기 때문에 사실대로 적어야 됩니다. 나중에 요 사실대로 적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은 법적인 그 문제로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인 경우에 별지 목록 6부, 또 사건에 가압류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원본으로, 복사본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꼭 발급, 발급이 있고요. 제출용이 있어요. 제출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이 소장 양식이에요. 어제까지 배운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요, 이 채권자 자리가 원고였고 채무자 자리가 피고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청서, 이 보존 처분이에요.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 이 신청서 사건은 채권자, 채무자로 다른 거고요. 청구 금액은 400만원을 가압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송달료, 이게 조금 달라졌죠? 4,700원으로 2018년 올해 8월 1일부로 4,700원으로 바뀌었다. 인지는 2,500원 정액입니다. 증지는 여기 2,000원. 그리고 별지 목록을 이렇게 제출하는 거고요. 여기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이름, 또 전화번호 같은 거 적는 거고요. 청구 채권은 이렇게 적고요. 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할 때는 이 신청 취지가 청구 취지였고 신청 이유가 청구 이유였습니다. 이제 이 신청 사건인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신청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 쓰는 요 나는 아주 그 형식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르게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면서 이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 볼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 보존을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인용이 되면 요거대로 가압류한다, 이런 그 승소 판결이 나오는 거죠. 신청 이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당사자의 지인은 그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서 요 지분을 낙찰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지분의 소유자다. 부당이득금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 원고의 경락 부동산 3분의 2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실제 제가 3분의 2 지분 취득했던
그 물건에 대해서 그대로 한 거고요. 제가 제출했던 거를 그대로 여기 그 책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는요, 조금 자세히 써서 판사님이 딱 봤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좀 자세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고 겸 전체 부동산 점유자 홍길동은 소유자 원고로부터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자 원고는 내가 투자 지분 경매에 낙찰받은 투자자라 했을 때 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떠한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3분의 2 지분만큼을 2009년 1월 15일부터 금일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몇 차례 명도 및 임료 청구 요구에도 불성실한 대응만 하며 진정한 명도나 임료 지급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법률상 원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한 점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는 바, 피고 홍길동은 원고에게 완제일까지 월 임료 상당 월금 33만원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의 기준은 어제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어제 그제 하면서 임차료 내역하죠. 한 번 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임차료 기준은 인근 지역의 시세 조사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존의 필요성,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압류에서 이렇게 채무자는 이건 대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다는 소문이 있는 바, 의도적으로 타에 처분한다며 후일 본안소송에서 아까 제가 가압류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했던 그 얘기예요. 후일 부당이득금, 본안이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본안의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할 수 있는 바, 이에 보존 조치를 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건 가압류 손해담보죄로 제공할 공탁금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있게 해달라.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가압류는 이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이에요. 요 긴급성을 요하지 않으면요 안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긴급성이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받을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다. 긴급성. 이 타에 처분한다는 소문이 있는 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은 본안소송은 갑제 몇 호증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존 처분인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소자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소갑 제1호증, 소장 접수 증명원, 본안을 제기했다는 얘기죠. 소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용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그래야지 지분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지분을 부동산 가압류하는 이 지분 부동산을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소갑 제3호증, 채무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그걸 제출해야지만 전입세대 거기에 거주하는 게 증명돼야 부당이득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또 제4호증,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증명, 전세금 시세표, 임차료 청구 내역서. 요거는 이제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출했을 때 제가 법인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법인 이름입니다. 해가지고 채권자가 자체가 아예 법인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하고 보증보험 지급 위탁 계약서, 이걸 첨부 서류로 꼭 넣어야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 꼭 적으셔야 되고요.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그 내용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아주 자세하게 적어줘야 부동산 가압류 인용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가압류 부동산의 표시, 여기에 별지 목록입니다. 별지 목록, 전유분의 건물의 표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차료 청구 내역서. 임차료 청구 내역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똑같이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 청구 금액이 똑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월 차임 전환 시 상정률 기준이 연 12%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법적 근거로 한다 보시면 되고요. 1년치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년치 청구분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기준 시점은 매각 잔금 납입일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세는 인근 전세금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분 100% 매수 전략은요, 내일부터 이제 할 거예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또 휴가도 좀 늦게 갈 겸 내일부터 부산에 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되면 공부를 올릴 거고요. 안 되면 주말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부를 계속 올릴 예정인데 여러분들 계속 이거 따라오시면서 공부해 보시고요. 지분 경매로 100% 매수 전략하는 건 다음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기대 좀 해보시고요. 오늘도 아까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100% 매수하는 전략들을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지분 경매의 큰 맥인 소송과 협상 이렇게 두 가지가 큰 맥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소송도 벌써 내용 증명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또 부동산 가압류 이렇게 마쳤습니다. 지분 100% 매수 전략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한 세트를 또 공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늦게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천천히 지분 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교재를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내일부터 57페이지 나갈 겁니다. 오늘 56페이지까지 이제 공부한 거예요. 여기 56페이지. 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요.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